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늘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고 괴로워할까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해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필름을 되감으며 상처받곤 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다른 이를 위해 등불 하나를 더 밝혀주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길을 잃고 헤맬 때 명쾌한 지혜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즉문즉설, 즉 그 자리에서 묻고 그 자리에서 답하는 대화로 유명한 법륜 스님입니다. 스님의 즉문즉설이 15년이 넘도록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민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스님께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들,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고민은 한 가지 단순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연애가 풀리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움직여주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에 빠집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성질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이 좌절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바로 우리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이 모든 고민을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 직장 동료와의 마찰,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갈등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할 좋은 방법이 없나요? 스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명료합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없는 길을 찾으려고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전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해줄 수 있다면 기쁘게 해주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는 이 간단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큰 여유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법이지요. 특히 우리는 종종 삶의 목표와 행복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여기 한 유명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리그인 1부 리그에서 활약하던 그는 실력 저하로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1부에 있을 때는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최고의 대우를 받았지만 2부로 내려오자 모든 이동은 이코노미석과 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결국 은퇴를 결심한 뒤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한 게 언제인가? 중학교 때입니다. 그때는 돈을 벌려고 야구를 했나? 아니면 재미있어서 했나? 재미있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프로 구단에 입단해서 기뻐하며 받았던 연봉과 지금 2부 리그에서 받는 연봉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가? 지금이 10배는 더 많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10분의 1을 받고도 그토록 기뻐했는데 지금은 10배를 더 받고도 불행하고 모멸감을 느끼는가? 이제부터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처음 야구를 시작했던 그 마음, 바로 재미를 위해 야구를 해보게, 초심으로 돌아가게. 그 상담 이후 그 선수는 야구를 그만두기는커녕 10년 이상을 더 현역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설령 최고의 자리에서 조금 내려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던 출발점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사랑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옷장 가득 옷이 걸려 있는데도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라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의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괴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모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의 기대나 시선이 아닌 내면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감정, 화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화는 내가 옳다는 강한 생각, 즉 아상에 사로잡힐 때 일어납니다.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렸다고 확신하는데 상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특히 어떤 일을 잘 해내려는 선한 의도가 강한 집착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쉽게 화의 노예가 됩니다. 요즘 시대에 스트레스와 분노가 많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유튜브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영상 하나를 보면 비슷한 종류의 정보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편협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신념만이 옳다고 믿으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갑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집착을 즉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아빠와 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고 딸아이의 방문이 닫혀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이와 멀어지는 것 같아 너무나 괴롭습니다. 스님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중학생이 되어서야 오던 사춘기가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됩니다. 사춘기란 아이가 비로소 어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뗀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어린이로 대했다면 이제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 즉 어른이 될 사람으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방문이 닫히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건강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명령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 딸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또 다른 흔한 고민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잘한다 칭찬을 받다 보니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 단명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답변은 섬뜩할 정도로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필연적으로 단명합니다. 한 사람이 일을 잘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일을 그에게 맡기고 기대 수준 또한 한없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는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 또 자신을 몰아붙이고 이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악순환입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운명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선을 명확히 긋고 주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과 속도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가 유독 갈등 지수가 높은 이유는 성격이 급하고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는 존중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를 떠받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나와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이해입니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음을 헤아려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화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해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해가 빠진 좋아함은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상대를 소유하려는 폭력적인 욕망일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스님께서는 삶의 소소한 행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의 행복은 그저 일상생활 그 자체입니다.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이 행복이고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고된 경험을 해보면 평범한 모든 순간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은 언제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산다고 합니다. 언제나 지금이 출발점이다. 어제까지의 삶은 모두 연습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오늘까지의 삶 또한 내일의 시작을 위한 연습이 됩니다. 농구 선수가 실전 시합에서는 긴장하지만 연습할 때는 슛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공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언제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늘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고 괴로워할까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해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필름을 되감으며 상처받곤 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다른 이를 위해 등불 하나를 더 밝혀주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길을 잃고 헤맬 때 명쾌한 지혜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즉문즉설, 즉 그 자리에서 묻고 그 자리에서 답하는 대화로 유명한 법륜 스님입니다. 스님의 즉문즉설이 15년이 넘도록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민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스님께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들,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고민은 한 가지 단순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연애가 풀리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움직여주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에 빠집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성질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이 좌절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바로 우리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이 모든 고민을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 직장 동료와의 마찰.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갈등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할 좋은 방법이 없나요? 스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명료합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없는 길을 찾으려고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전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해줄 수 있다면 기쁘게 해주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는 이 간단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큰 여유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법이지요. 특히 우리는 종종 삶의 목표와 행복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여기 한 유명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리그인 1부 리그에서 활약하던 그는 실력 저하로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1부에 있을 때는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최고의 대우를 받았지만 2부로 내려오자 모든 이동은 이코노미석과 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결국 은퇴를 결심한 뒤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한 게 언제인가? 중학교 때입니다. 그때는 돈을 벌려고 야구를 했나? 아니면 재미있어서 했나? 재미있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프로 구단에 입단해서 기뻐하며 받았던 연봉과 지금 2부 리그에서 받는 연봉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가? 지금이 10배는 더 많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10분의 1을 받고도 그토록 기뻐했는데, 지금은 10배를 더 받고도 불행하고 모멸감을 느끼는가? 이제부터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처음 야구를 시작했던 그 마음, 바로 재미를 위해 야구를 해보게, 초심으로 돌아가게. 그 상담 이후 그 선수는 야구를 그만두기는 커녕 10년 이상을 더 현역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설령 최고의 자리에서 조금 내려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던 출발점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사랑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옷장 가득 옷이 걸려 있는데도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라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의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괴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모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의 기대나 시선이 아닌 내면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감정, 화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화는 내가 옳다는 강한 생각, 즉 아상에 사로잡힐 때 일어납니다.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렸다고 확신하는데 상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특히 어떤 일을 잘 해내려는 선한 의도가 강한 집착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쉽게 화의 노예가 됩니다. 요즘 시대에 스트레스와 분노가 많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유튜브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영상 하나를 보면 비슷한 종류의 정보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편협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신념만이 옳다고 믿으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갑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집착을 즉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아빠와 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고 딸아이의 방문이 닫혀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이와 멀어지는 것 같아 너무나 괴롭습니다. 스님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중학생이 되어서야 오던 사춘기가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됩니다. 사춘기란 아이가 비로소 어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뗀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어린이로 대했다면 이제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 즉 어른이 될 사람으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방문이 닫히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건강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명령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 딸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또 다른 흔한 고민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받다 보니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 단명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답변은 섬뜩할 정도로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필연적으로 단명합니다. 한 사람이 일을 잘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일을 그에게 맡기고 기대 수준 또한 한없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는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 또 자신을 몰아붙이고 이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악순환입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운명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선을 명확히 긋고 주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과 속도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가 유독 갈등 지수가 높은 이유는 성격이 급하고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는 존중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를 떠받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나와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이해입니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음을 헤아려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화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해가 빠진 좋아함은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상대를 소유하려는 폭력적인 욕망일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스님께서는 삶의 소소한 행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의 행복은 그저 일상생활 그 자체입니다.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이 행복이고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고된 경험을 해보면 평범한 모든 순간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은 언제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산다고 합니다. 언제나 지금이 출발점이다. 어제까지의 삶은 모두 연습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오늘까지의 삶 또한 내일의 시작을 위한 연습이 됩니다. 농구 선수가 실전 시합에서는 긴장하지만 연습할 때는 슛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공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언제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늘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고 괴로워할까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해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필름을 되감으며 상처받곤 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다른 이를 위해 등불 하나를 더 밝혀주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길을 잃고 헤맬 때 명쾌한 지혜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즉문즉설, 즉 그 자리에서 묻고 그 자리에서 답하는 대화로 유명한 법륜 스님입니다. 스님의 즉문즉설이 15년이 넘도록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민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스님께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들,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고민은 한 가지 단순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연애가 풀리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움직여주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에 빠집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성질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이 좌절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바로 우리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이 모든 고민을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 직장 동료와의 마찰.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갈등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할 좋은 방법이 없나요? 스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명료합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없는 길을 찾으려고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전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해줄 수 있다면 기쁘게 해주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는 이 간단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큰 여유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법이지요. 특히 우리는 종종 삶의 목표와 행복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여기 한 유명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리그인 1부 리그에서 활약하던 그는 실력 저하로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1부에 있을 때는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최고의 대우를 받았지만 2부로 내려오자 모든 이동은 이코노미석과 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결국 은퇴를 결심한 뒤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한 게 언제인가? 중학교 때입니다. 그때는 돈을 벌려고 야구를 했나? 아니면 재미있어서 했나? 재미있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프로 구단에 입단해서 기뻐하며 받았던 연봉과 지금 2부 리그에서 받는 연봉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가? 지금이 10배는 더 많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10분의 1을 받고도 그토록 기뻐했는데, 지금은 10배를 더 받고도 불행하고 모멸감을 느끼는가? 이제부터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처음 야구를 시작했던 그 마음, 바로 재미를 위해 야구를 해보게, 초심으로 돌아가게. 그 상담 이후 그 선수는 야구를 그만두기는커녕 10년 이상을 더 현역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설령 최고의 자리에서 조금 내려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던 출발점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사랑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옷장 가득 옷이 걸려 있는데도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라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의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괴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모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의 기대나 시선이 아닌 내면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감정, 화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화는 내가 옳다는 강한 생각, 즉 아상에 사로잡힐 때 일어납니다.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렸다고 확신하는데 상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특히 어떤 일을 잘 해내려는 선한 의도가 강한 집착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쉽게 화의 노예가 됩니다. 요즘 시대에 스트레스와 분노가 많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유튜브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영상 하나를 보면 비슷한 종류의 정보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편협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신념만이 옳다고 믿으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갑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집착을 즉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아빠와 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고 딸아이의 방문이 닫혀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이와 멀어지는 것 같아 너무나 괴롭습니다. 스님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중학생이 되어서야 오던 사춘기가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됩니다. 사춘기란 아이가 비로소 어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뗀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어린이로 대했다면 이제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 즉 어른이 될 사람으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방문이 닫히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건강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명령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 딸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또 다른 흔한 고민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잘한다 칭찬을 받다 보니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 단명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답변은 섬뜩할 정도로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필연적으로 단명합니다. 한 사람이 일을 잘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일을 그에게 맡기고 기대 수준 또한 한없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는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 또 자신을 몰아붙이고 이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악순환입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운명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선을 명확히 긋고 주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과 속도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가 유독 갈등 지수가 높은 이유는 성격이 급하고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는 존중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를 떠받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나와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이해입니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음을 헤아려 보는 순간 내 마음속의 화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해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해가 빠진 좋아함은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상대를 소유하려는 폭력적인 욕망일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스님께서는 삶의 소소한 행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의 행복은 그저 일상생활 그 자체입니다.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이 행복이고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고된 경험을 해보면 평범한 모든 순간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은 언제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산다고 합니다. 언제나 지금이 출발점이다. 어제까지의 삶은 모두 연습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오늘까지의 삶 또한 내일의 시작을 위한 연습이 됩니다. 농구 선수가 실전 시합에서는 긴장하지만 연습할 때는 슛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공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언제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늘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고 괴로워할까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해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필름을 되감으며 상처받곤 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다른 이를 위해 등불 하나를 더 밝혀주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길을 잃고 헤맬 때 명쾌한 지혜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즉문즉설, 즉 그 자리에서 묻고 그 자리에서 답하는 대화로 유명한 법륜 스님입니다. 스님의 즉문즉설이 15년이 넘도록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민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스님께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들,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고민은 한 가지 단순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연애가 풀리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움직여주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에 빠집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성질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이 좌절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바로 우리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이 모든 고민을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 직장 동료와의 마찰.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갈등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할 좋은 방법이 없나요? 스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명료합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없는 길을 찾으려고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전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해줄 수 있다면 기쁘게 해주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는 이 간단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큰 여유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법이지요. 특히 우리는 종종 삶의 목표와 행복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여기 한 유명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리그인 1부 리그에서 활약하던 그는 실력 저하로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1부에 있을 때는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최고의 대우를 받았지만 2부로 내려오자 모든 이동은 이코노미석과 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결국 은퇴를 결심한 뒤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한 게 언제인가? 중학교 때입니다. 그때는 돈을 벌려고 야구를 했나? 아니면 재미있어서 했나? 재미있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프로 구단에 입단해서 기뻐하며 받았던 연봉과 지금 2부 리그에서 받는 연봉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가? 지금이 10배는 더 많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10분의 1을 받고도 그토록 기뻐했는데 지금은 10배를 더 받고도 불행하고 모멸감을 느끼는가? 이제부터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처음 야구를 시작했던 그 마음, 바로 재미를 위해 야구를 해보게, 초심으로 돌아가게. 그 상담 이후 그 선수는 야구를 그만두기는커녕 10년 이상을 더 현역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설령 최고의 자리에서 조금 내려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던 출발점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사랑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옷장 가득 옷이 걸려 있는데도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라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의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괴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모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의 기대나 시선이 아닌 내면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감정, 화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화는 내가 옳다는 강한 생각, 즉 아상에 사로잡힐 때 일어납니다.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렸다고 확신하는데 상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특히 어떤 일을 잘 해내려는 선한 의도가 강한 집착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쉽게 화의 노예가 됩니다. 요즘 시대에 스트레스와 분노가 많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유튜브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영상 하나를 보면 비슷한 종류의 정보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편협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신념만이 옳다고 믿으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갑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집착을 즉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아빠와 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고 딸아이의 방문이 닫혀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이와 멀어지는 것 같아 너무나 괴롭습니다. 스님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중학생이 되어서야 오던 사춘기가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됩니다. 사춘기란 아이가 비로소 어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뗀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어린이로 대했다면 이제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 즉 어른이 될 사람으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방문이 닫히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건강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명령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 딸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또 다른 흔한 고민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받다 보니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 단명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답변은 섬뜩할 정도로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필연적으로 단명합니다. 한 사람이 일을 잘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일을 그에게 맡기고 기대 수준 또한 한없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는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 또 자신을 몰아붙이고 이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악순환입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운명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선을 명확히 긋고 주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과 속도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가 유독 갈등 지수가 높은 이유는 성격이 급하고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는 존중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를 떠받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나와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이해입니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음을 헤아려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화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해가 빠진 좋아함은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상대를 소유하려는 폭력적인 욕망일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스님께서는 삶의 소소한 행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의 행복은 그저 일상생활 그 자체입니다.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이 행복이고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고된 경험을 해보면 평범한 모든 순간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은 언제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산다고 합니다. 언제나 지금이 출발점이다. 어제까지의 삶은 모두 연습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오늘까지의 삶 또한 내일의 시작을 위한 연습이 됩니다. 농구 선수가 실전 시합에서는 긴장하지만 연습할 때는 슛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공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언제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늘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고 괴로워할까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해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필름을 되감으며 상처받곤 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다른 이를 위해 등불 하나를 더 밝혀주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길을 잃고 헤맬 때 명쾌한 지혜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즉문즉설, 즉 그 자리에서 묻고 그 자리에서 답하는 대화로 유명한 법륜 스님입니다. 스님의 즉문즉설이 15년이 넘도록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민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스님께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들,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고민은 한 가지 단순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연애가 풀리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움직여주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에 빠집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성질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이 좌절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바로 우리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이 모든 고민을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 직장 동료와의 마찰.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갈등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할 좋은 방법이 없나요? 스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명료합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없는 길을 찾으려고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전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해줄 수 있다면 기쁘게 해주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는 이 간단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큰 여유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법이지요. 특히 우리는 종종 삶의 목표와 행복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여기 한 유명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리그인 1부 리그에서 활약하던 그는 실력 저하로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1부에 있을 때는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최고의 대우를 받았지만 2부로 내려오자 모든 이동은 이코노미석과 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결국 은퇴를 결심한 뒤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한 게 언제인가? 중학교 때입니다. 그때는 돈을 벌려고 야구를 했나? 아니면 재미있어서 했나? 재미있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프로 구단에 입단해서 기뻐하며 받았던 연봉과
지금 2부 리그에서 받는 연봉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가? 지금이 10배는 더 많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10분의 1을 받고도 그토록 기뻐했는데, 지금은 10배를 더 받고도 불행하고 모멸감을 느끼는가? 이제부터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처음 야구를 시작했던 그 마음, 바로 재미를 위해 야구를 해보게, 초심으로 돌아가게. 그 상담 이후 그 선수는 야구를 그만두기는커녕 10년 이상을 더 현역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설령 최고의 자리에서 조금 내려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던 출발점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사랑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옷장 가득 옷이 걸려 있는데도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라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의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괴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모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의 기대나 시선이 아닌 내면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감정, 화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화는 내가 옳다는 강한 생각, 즉 아상에 사로잡힐 때 일어납니다.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렸다고 확신하는데 상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특히 어떤 일을 잘 해내려는 선한 의도가 강한 집착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쉽게 화의 노예가 됩니다. 요즘 시대에 스트레스와 분노가 많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유튜브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영상 하나를 보면 비슷한 종류의 정보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편협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신념만이 옳다고 믿으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갑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집착을 즉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아빠와 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고 딸아이의 방문이 닫혀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이와 멀어지는 것 같아 너무나 괴롭습니다. 스님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중학생이 되어서야 오던 사춘기가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됩니다. 사춘기란 아이가 비로소 어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뗀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어린이로 대했다면 이제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 즉 어른이 될 사람으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방문이 닫히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건강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명령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 딸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또 다른 흔한 고민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잘한다 칭찬을 받다 보니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 단명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답변은 섬뜩할 정도로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필연적으로 단명합니다. 한 사람이 일을 잘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일을 그에게 맡기고 기대 수준 또한 한없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는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 또 자신을 몰아붙이고 이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악순환입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운명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선을 명확히 긋고 주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과 속도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래 건강하게